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웃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 맡게 된 김성묵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23살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승우라고 하고요. 만 28세여서 30살인데 만 28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해외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28살이에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논리대로라면 24살 박준우라고 하고요. 저는 약간 연예인 팬미팅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민입니다. 전기과 1사학번이고 지금은 토스뱅크라고 하는 인터넷은행에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전공학부 19학번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 20학번이고 저도 미국 유학 관련해서 많이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20학번 23살 최범석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번 다음 학기부터 싱가포르로 유학을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질문드릴 거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공학과 1호학번 정지현입니다. 지금은 파도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묵이라고 하고요. 저는 17학번 도고동문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를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제 순서죠. 이게 진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입학을 따지면 30년이에요. 30년. 캘리포니아에서 온 변호사 회계사면서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뭐 세무, 회계 이런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블라블라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가장이고 미국에 살고 있고 1세대로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젊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보다 다소 좀 더 산 생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후배가 뭔가 진로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콜드메이드나 이런 거 받으시는 거 있긴 있죠. 근데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들 답하기도 하고 통화나 뭐 이런 걸로 한 적도 있고 뭐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하고 최근에 이런 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1대1로 얘기할 기회는 좀 별로 없었어요. 뭐 살기 바빠서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저한테도 리프레시가 되니까 꼭 어떤 조언이라기보다 뭐 이따가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으나 진짜 멋진 말일 것 같은데 26, 27, 24, 23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웃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심지어는 제 큰애가 이제는 12학년, 그러니까 고3이죠. 지금 뭐 대학교 원서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녀석하고도 나누는 대화가 저는 그냥 1대1로서의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지 물론 제가 좀 더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니까 그런 게 있긴 하겠으나 나는 단순히 내가 뭐 몇십 년 더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SBS 촬영하고 오셨거든요. 상암도 다녀오셨다. 고객 상담 때 사무실 오셨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게 TV 생방송은 처음이고 그리고 항상 뭔가 제가 스피커로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무리 많이 해도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시간을 가장 뭐 내가 망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오늘도 뭐 망치면 안 되니까 생각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걸 어떤 프레임을 짜서 그거에 맞게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이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1대1 인격체로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이게 다양한 주제인데 진짜 다양한데 지금 딱 그거에 대해 드는 생각은 이런 건 있었어요. 얘가 여러분들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아시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빠는 그런 거 모른다고. 왜냐면 나도 모르지. 나는 1세대 이민자니까 그 시기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나름의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그 롤 모델로 할 법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그 질문도 받고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런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인사를 해야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성함이? 저 토스뱅크 이상민입니다. 토스뱅크 이상민님 반갑습니다. 숨 고르시고 여기 다 있는 게 아니구나. 다음에 한 분 더 오셔야 될 거예요. 언제 이민 가신 거예요? 2003년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 때요? 그때 만으로 27. 딱 저희 때쯤 하셨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그 전에 해외 경험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카투사 근무 26개월, 지금은 18개월이라며 세상에. 근데 거기도 캘리포니아 아닌가요? 거기 글쎄 뭐 그렇죠. 작은 미국이죠. 미국 영토인 거죠. 거기서 나면 아마 대통령 될 수 있을 거예요. 토스뱅크는 거기서 뭐 하세요? 토스뱅크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 토스뱅크 본인 가방기 전에 이제 은행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때부터 가가지고 초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회사잖아요. 저도 그냥 간접적으로만 보고, 최근에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오면서 EO에서 한 몇 년 전인가 그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아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님 초인적인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뭐 겸손하게 뭐 8번, 9번째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동의하는 부분은 운칠기삼이에요. 제가 볼 땐 운칠기삼. 근데 그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뭐 그냥 다 운에 맡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큰 성공은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구나 생각해요. 미국에서 그 이제 트라이 하실 때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트라이가 있었겠지만 고군분투가 작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트라이들 해 나가면서 한국인으로서 혹은 기반이 없거나 좀 되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으면 저희가 말 몇 마디 나누면 이 사람의 대학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성향 이런 것들 좀 엔간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사실 대화를 나눠도 이분,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그런 건지 이분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낯설고 기반이 없음으로써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해요. 그게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냥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진짜 별로 못하는 애도 오히려 그런 것들 잘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어는 잘하는데 계속해서 못 어울리고, 저는 뭐였을까?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있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탑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건 아니었었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서 감사하게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라는 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막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2003년에 미국에 내가 갔을 때에는, 내가 미국에 가는 이유는 어떤 학위를 받거나 거기서 뭐 이런 근사한 그 공부를 해서 뭘 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그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을 정했던 이유도 그 학교가 취직하는데 좋다더라. 내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결국은 뭐 내 공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로스쿨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로스쿨 이전에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어카운팅 마스터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은가 했더니 텍사스 어스틴이 넘버1이래더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빅4에서 리크루팅이 바로 나온다더라라는 그런 얘기. 그럼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그래서 가자마자 의식적으로 사람들하고 행아웃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러면서 노력을 했어요.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잡 오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일단 오퍼를 받고 나서는 일단 한시름 놓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 뒤로도 또 계속해서 그런 미국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런 고민은 1세대인데 그게 없을 리가 있어요. 있죠. 계속해서 있어 왔고 뭐 그랬습니다. 해소가 되셨나요? 해소가 되냐?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하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미국에서 살아보면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의 어떤 익숙함? 그런 것들로 인해 어쨌거나 내가 행아웃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완전히 나고 자란 뭐 이런 사람들이건, 또는 인종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다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굳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세대로서 거기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성공적인 패스를 걸어오셨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페일러의 경험이 좀 마음 아팠던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다 성공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쵸? 다 그렇게 해오셨으니 그거에 있어서 우리 공통분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내 사회생활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나락으로 빠졌다라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예전 어렸을 때 성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 되게 좋았고, 내가 대단한 어떤 수준의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럽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게 더 큰 부를 일구기 위함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그간 뭐 여러 가지 좀 유니크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건 맞죠. 한국에서 나고 자란 1세대로서 뭐 하겠다고 거기에 지금 다 27 뭐 이런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가냐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뭐 사실 지금보다는 더 예외적인 그런 선택이잖아요. 그걸 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진짜 얼마 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딱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벌써 20 years 더 됐잖아. 그런데 그 기간 하나하나가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고 그 2호에서의 그 편집을 잘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근데 진짜로 그래요. 썸네일이 특히 되게 아이캐칭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뭐 난 그거 보면서 진짜 근데 그게 찍을 때는 이것도 뭐 아마도 다 편집이 되겠지만 2시간 넘게 스튜디오 세팅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선 질문을 하는데 내가 가끔씩 이제 현타가 막 왔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 두고 무슨 20몇 년 전 얘기를 군대 30년이야 30년 거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까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나서도 신경도 안 쓰고 잊고 있었어. 왜냐면 이불킥이었었거든. 편집본이 나왔다고 했을 때도 저 솔직히 하루 안 봤거든요.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래? 작품을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평소 운동하세요? 운동 많이 해요. 그거는 거짓은 아니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한다는 거는 설정 아니에요. 제가 자랑이라기보다는 얘기를 하자면 오늘도 아까 한 3시쯤에 숙소에 가서 운동하고 왔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나요? 타임 매니지먼트요?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이렇게 좀 변한 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다 필요 없다, 뭐 나한테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단순화시켜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만약에 정말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 할지언정 그렇게 했을까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타임 매니지먼트의 질문을 하니 특히 저 미국에서의 삶은요 진짜 수도승 같아요. 굉장히 보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애 라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 뭐 일하는데 뭐 상담하고 점심 외부 약속이 있을 때도 있지만 뭐 하고 이어지면서 또 오후 되면 여기 서울 사무실 열리고 뭐 7시, 8시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끝나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뭐 많은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특히 그 사무실에 항상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선배님께서 이제 미국 교포인 줄 아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초중고 전부 이제 서울에서 학교도 졸업을 하시고 이제 군대도 다녀오신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Q&A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미국 회계사나 뭐 미국 변호사 이런 커리어 패스에 관한 것, 로스쿨을 진학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외 생활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손을 드셔도 좋고요.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을 비롯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으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많이 도전을 해라. 기회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일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좁은 땅에서 살지 않고 넘어서서 이 큰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딱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전까지 해외 경험 전혀 없었지만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좀 더 빨리 왔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또는 언젠가부터 들었던 거는 그렇지 않고요. 한국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내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큰 나에게 있어서 경쟁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본 게 왜 미국에 가서 또는 해외에 나가서 살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나에게 있어서 장점 내지는 도움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넓은 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았을 때 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이 미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떤 필드이건 간에 해볼만 하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그게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내가 처음에 2003년에 갔을 때도 나는 충분히 그게 자랑스러웠고 의도적으로 나의 출신에 대한 것들을 머티리얼라이즈
오버나이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을 놓고 보면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냥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제 애들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한국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대단하지 않을 것도 없고 그랬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의 테리토리를 인정받는 그런 배경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세컨 제너레이션, 떨드 제너레이션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본국이 있을 때 너는 얼마나 좋냐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BTS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결국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정말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는데 그거 역시도 결국은 그만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제가 걸어왔던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크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이다. 답이 됐나요? 아, 대표님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좀 티가 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학교 후배로부터 받은 메일 한 통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모르겠으나 장문의 이메일을 최근에 받아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은 이제 이메일을 많이 받으니까 질문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하나하나 답변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 이메일은 와 그 이메일의 길이도 그렇고 내용이 아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해서 마침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이제 10만을 오래 걸렸습니다. 4년이 넘게 걸렸는데 아무튼 그 기념으로 이런 자리 후배들을 좀 모시고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 그럼 좋지 않을까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 이메일 주신 분만 알고 있고 회사 다니는 분도 계시고 뭐 공통점이라 그러면 대학교 졸업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대표님의 20대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도 참 조언이 많이 필요하고 정보를 전달해줄 어른이나 인생의 선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20대 사실 정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이 아니죠. 그럼에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잘 해줄 거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어떤 아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당연히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고 그러진 않았었으니까 그래도 뭐 아쉬웠던 부분들 있는데 있는 대로 뭐 없는 대로 또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후배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 미국을 찾아오세요.